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 팩 있죠. 그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간단한 소형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파워뱅크는 이 녀석입니다. 자, 튼튼한 하드 케이스를 이용했고요. 간단한 똑딱이 방식으로 릴레이 없이 간편한 연결로 간단한 스위치 연결만 할 줄 아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적상계를 넣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에 입력이나 출력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파워뱅크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TK15 적상계도 포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C급 포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C타입이나 USB 타입의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간단한 DC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DC 기기들을 간단하게 충전이나 구동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냉장고 용도로 활용하려고 이 녀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워뱅크를 타공하는 모습부터 배선 연결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워뱅크를 만드신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만들었던 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가 있고요. 이번에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튼튼해서 우리가 파워뱅크 용도로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배터리를 넣어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리고 앞쪽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전압기 하나 달아줄 거고, 스위치, 또 이 앞쪽에 있는 C급 포트하고 양쪽으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를 연결을 해줄 텐데, 이쪽이 타공이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타공을 하면서, 지금 보면 배터리가 대략적으로 이 선 약간 앞쪽까지만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부품들이 배터리에 걸리지 않게끔만 한 이 정도 선에서 위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을 할 때 배터리를 넣어보고 측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케이스를 타공을 할 텐데, 가장 먼저 저는 이 적상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적상계를 이쪽으로 정확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로터리 스위치, 간단하게 릴레이를 넣지 않기 위해서 그냥 100A 정도 허용되는 스위치를 이쪽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넣어 줄 겁니다. 딱 맞겠죠? 아까 이 선에 맞게. 자, 우리가 타공을 할 때는 사각 타공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잴 때 이런 캘리퍼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이 상태로 고정을 하고 이쪽을 조여서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찍혔죠? 이번에는 세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이제 사각형을 뚫어야 되겠죠. 자, 이 사각형 홀을 내실 때는 이런 드릴 길이를 이용해서 이 안쪽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줘요. 자, 플라스틱을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칼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면서 다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칼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가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커터칼보다는 이렇게 좀 튼튼한 녀석들, 칼날이 부러지지 않는 녀석들이 좀 더 안전해요. 엄청 잘 들진 않지만 이렇게 손 조심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듯한 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장비, 우리가 드릴을 이용해서 사각형 홀을 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길이로 구멍을 뚫어주고 그 부분을 잘라서 칼로 그 단을 맞춰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분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노하우가 생겨서 좀 더 실수 없이 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초음파 커팅기를 사용하면 확실히 작업은 빨라지죠. 선 안쪽으로 해서 여유가 좀 있이 잘라줍니다. 자, 이 케이스는 상당히 두꺼워서 또 초음파 커팅기로도 확 잘리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보면 플라스틱이 상당히 두꺼워요. 단단한 재질이라 이 케이스가 파워뱅크 용도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커팅을 했다면 이제 사이즈를 맞추면서 나머지 부분은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시해 놓은 눈금보다 안쪽으로 잘랐기 때문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구멍을 냈으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는 방법. 먼저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 높이, 이 부분을 먼저 들어가게 살짝씩 위아래만 계속 잘라주세요.
이때부터는 위아래 선이 반듯한지도 보면서 어디를 잘라야 될지, 지금 보면 이쪽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 이쪽 면을 좀 자르든지 이 높이를 좀 맞춰 줄게요. 이제 반드시 맞추실 때는 이런 면도칼이 좀 더 세밀한 작업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를 살짝씩 잘라가면서 최대한 반듯하게 맞춰 주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잘라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잘라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듬다 보면 이제 앞쪽으로도 들어가고 뒤쪽으로도 잘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위아래 높이는 맞았어요. 잘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이 맞아야 되겠죠. 자, 이쪽도 약간 부족한 상태니까 조금씩 양쪽을 잘라가면서 이제 간격을 좀 맞추면서 잘라 볼게요. 먼저 이쪽을 좀 다듬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오, 들어가네요. 위쪽도 확인해 보면 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이쪽이 살짝 걸려요. 이쪽은 안 걸리는데 나사 박는 부분이 살짝 걸려서 이쪽을 좀 파줄게요. 조금 오게 티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높이가 딱 맞게 들어가죠. 이렇게 피스 박는 부분만 살짝 꺾어주니까 이제 딱 맞게 들어갑니다. 조금의 티는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쪽으로 이제 이 로타리 스위치를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자, 로타리 스위치는 아래쪽에 홀더가 있거든요. 이 홀더가 딱 사이즈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까 배터리가 이 칸 위쪽으로 한 1cm 정도였으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이 정도의 타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C가 포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조금 이따 타공할 C가잭이나 핸드폰 충전 단자, 이런 C가잭 타입 있잖아요. 자,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29mm 홀더예요. 우리가 C가 포트를 이용하는 녀석에 딱 맞는 사이즈라서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따로. 이런 식으로 파편은 좀 많이 튀지만 한 번에 구멍을 딱 맞게 뚫으실 수가 있어요. 자, 스위치를 넣어 보면 자,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가죠. 배터리를 놓고 한번 뚜껑을 닫아 볼게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걸림 없이 잘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 앞쪽으로 3개를 뚫어야 되는데, 이쪽 가운데는 뚫기 쉬울 것 같은데 이쪽은 이렇게 턱이 있어서 쉽게 뚫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중앙 부분에 전압계도 나오고 C타입과 USB 같이 충전할 수 있는 단자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뚫리긴 했는데 이 옆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 튀어나오네. 최대한 이 옆에 기둥들을 다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엄청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높이가 맞게 양옆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튀어나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체감이 있네요.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 USB 3개, C타입 하나, 캠핑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다양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 단자는 달아줬고요. 이제 이쪽으로 C가 포트 하나 달아줄게요. 주로 냉장고에 사용할 것 같은 12V C가 포트를 이쪽에 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끝쪽에 C가 포트도 고정을 해줬습니다. 양쪽이 좀 깔끔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쪽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자, 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튀어나오지 않고 적당하게 타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위쪽으로 충전 단자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출력이 좀 높게 충전할 수 있는 XT60 단자 충전 단자도 하나 달아줄 거고요. 자, XT60 단자는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 커팅기로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위쪽으로 XT60 단자까지 타공을 해주고 모든 타공을 마쳤습니다. 이제 배선 연결을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스위치를 똑딱이로 했기 때문에 릴레이도 필요 없고 가장 먼저 스위치를 켰을 때 나머지 제품들이 그냥 전부 다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충전 단자까지도 스위치를 켜서 작동을 할 겁니다. 적상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스위치 제어로 해서 모든 단자들을 제어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타공을 했으니까 이제 배선 연결을 해볼 텐데요. 내부에는 60A 아우오 용량의 배터리를 넣을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었어요. 이 단자를 사용하면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냥 바로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링 단자로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단자에는 또 제품들, 그리고 마이너스는 적상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션터 저항을 거쳐서 제품의 마이너스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플러스부터 연결을 할 건데, 스위치의 한쪽 핀에 배터리의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쪽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나머지 제품들 모두의 플러스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단자를 링 단자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 스위치에 넣고 잠궈줍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단자에 배터리의 플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 단자에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XT60 단자, 충전 단자, 시거포트 3개의 플러스에 전부 다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링 단자로 추가 선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납땜은 이렇게 중앙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충전 단자의 플러스도 여기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충전 단자의 플러스까지 이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플러스가 이쪽 단자에 연결이 됐고요. 나머지 단자에 이제 제품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한 거예요. 스위치를 켰을 때 두 개가 만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연결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제품들을 다 똑같이 연결을 하면 되는데 적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션터 저항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값이나 출력값을 계산을 해서 용량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 션터 저항 같은 경우는 B-, P-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B+가 있는데 B-는 배터리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되고요. P-는 제품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는 이쪽에 있는 적상기 모니터의 전원을 담당하니까 스위치를 켰을 때 작동하는 지금 이 선들, 출력선을 이쪽에 하나 더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원을 켰을 때 이 플러스까지 포함이 돼야 같이 적상기가 켜지겠죠. 그러면 여기 충전 단자부터 해서 마이너스 다 연결을 하고 이쪽에 션트 저항에 P-로 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를 넣고 마지막으로 B-를 연결을 해주면 될 거고요. 최대한 전기가 연결 안 된 상태에서 납땜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를 다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도 충전 단자를 시작으로 XT60 단자 그리고 시거포트 3개의 마이너스를 전부 다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이 마이너스는 션트 저항 P-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도 션트 저항 P-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B-를 이쪽에 연결을 하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단자만 이쪽 단자, 우리가 출력 단자 스위치를 켰을 때 작동하는 플러스 선에 하나를 연결을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플러스를 하나 연결을 해주고 마지막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션트 저항의 B 플러스도 이쪽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제 션트 저항은 이쪽에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션트 저항을 이쪽에 고정을 시켜줬고요. 이제 마지막 배터리를 이렇게 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B-, 배터리 마이너스만 이쪽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링 단자로. 자, 이렇게 배터리도 션트 저항 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자, 그럼 연결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션트 저항하고 앞쪽에 있는 적상계 모니터하고 케이블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걸 잘라서 연결을 할지 아니면 추후에도 션트 저항을 사용하니까 그때 긴 선을 사용하고 짧은 선을 교체를 해줄지 일단 한번 연결을 해보고 정상 작동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케이블을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넣어두고 한번 연결부터 해볼게요. 자,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스위치를 키면 작동이 되겠죠? 짠. 자, 이렇게 적상계가 들어오면서 12.5V 적상계에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네요. 앞쪽에 시거포트 충전 단자 및 전압계, 그리고 여기에 USB 충전까지, 자, 모두 다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버튼을 눌러서 60A로 세팅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만충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서 적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니 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 충전이나 우리가 DC 냉장고를 돌린다든가 시가포트 간단한 사용, 그리고 DC 기기들 다양한 충전 동시에 4개까지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미니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만든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정말 기초적인 간단한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